오늘은 이제 우원편을 하겠어요. 우원편을 왜 하느냐? 우리가 보통 장자를 읽을 때 앞에 소요유 편부터 읽어요. 제일 앞에가 소요유 편이에요. 그 다음에 장자에서는 소요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소요유 편부터 읽는데 저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읽으니까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런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번에 우리가 사마천의 사기를 읽었죠. 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자 10여만은, 장자 10여만 개나 되는 글자는 대체로 솔이 우원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눈으로 보면 장자는 전체가 다 대체로 우원으로 되어 있다. 즉 뭐냐면은 장자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철학책, 뭐 스피노자나 뭐 플라톤이나 퇴계나 율곡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쓰기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것을 사마천은 장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잡아내고 있는데 저는 사마천이 아주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면 장자는 전체가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 우원이에요, 우원. 우리가 뭐 이솝우화 그러죠. 이솝우화. 자, 우원,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자를 읽을 때 이제 우원편부터 읽는다. 그러면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사마천이 포착한 가장 큰 특징으로부터 접근해 보자. 두 번째 읽을 편은 추수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 끝나고 가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 예?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러면 안 되죠. 자,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우원편을 읽어야 돼요. 우원편.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추수편을 읽어야 돼요. 자, 수편. 자, 우리가 그 이야기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저는 사랑에는 매우 미숙하지만 그리고 내가 매일 집에서 욕먹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 미숙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이론적인 기초는 내가 잘 가지고 있어요. 그건 실천의 문제지 나한테는 이론은 거의 완벽하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자, 저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한다고 서로 합의하기 전까지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서로 사랑한다고 합의하기 전까지만 사랑이지, 합의한 순간부터 사랑은 뭐가 되냐? 권력투쟁이 돼요. 권력투쟁이 돼.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고 합의하기 전까지는 저녁에 굿나잇 문자를 안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리고 어디 간다고 말 않고 갔다 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사랑한다고 합의하는 순간부터는 그냥 굿나잇 문자는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디 간지를 다 밝혀야 돼. 그렇죠? 그럼 왜 굿나잇 문자는 해야 되고 어디를 간지를 다 밝혀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 머릿속에 사랑이라는 거 하면은 대개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자기만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에 맞으면은 사랑하는 거고, 이 개념에 맞지 않으면은 사기꾼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은 뭐 여자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혼이 사랑의 무덤일 수는 있어. 사랑의 무덤일 수는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다 이혼을 꿈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자, 결혼은 사랑의 무덤일 수는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한다고 합의한 내용은 뭐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의 합의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해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의 사랑해하고 내 사랑해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말을 가지고 일심동체라고 생각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서로 다른 개념의 구조를 가지고 무조건 같은 곳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달지. 그다음에 문자는 반드시 굿나잇 문자는 있어야 된달지. 하루에 적어도 문자 20통 이상은 오가야 된달지 하는 그런 개념 속에 쌓여요. 그런 관념 속에 쌓여요. 자,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합의하는 순간 전혀 다른 개념의 구조를 가지고 만나는데 사람들은 이 개념의 구조가 다른 것을 안 다음에 내 개념 구조를 포기해요? 상대방의 개념 구조를 바꾸려고 해요? 상대방의 개념 구조를 바꾸려고 하죠. 서로 상대방의 개념 구조를 바꾸려고 한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폭력이에요? 이건 폭력이죠. 이거는 폭력이죠.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왜 나처럼 생각 안 해? 그 말이에요. 그 나처럼 생각 안 해? 그 말은 내가 생각한 것이 진리요. 내가 생각한 것이 진리요. 그러니까 둘 다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착하고 이러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쉬운데 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한 사람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은 옳은 소리를 하고 한 사람은 틀린 소리를 하면은 해결이 쉬운데 이 사람도 옳은 소리하고 이 사람도 옳은 소리를 이 사람도 진리를 말하고 이 사람도 진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 바로 폭력적으로 바뀌어요. 폭력적으로 바뀌어. 그런데 이 진리를 그러니까 왜 사랑이 합의하는 순간 수많은 폭력의 흐름 속으로 빠져버리느냐. 그것은 각자 사랑에 대한 진리의 전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진리의 전사들이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깨지고 나서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욕을 하러 가보면은 저 사람이 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 구조에 대한 확신, 이 진리, 이것이 작동함으로써 사랑이 합의하는 순간 폭력으로 빠진다. 그런데 사랑이 사랑으로 살아남기가 쉽겠어요? 폭력으로 바뀌기가 쉽겠어요? 폭력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왜 그럼 그 폭력으로 바뀌기 쉬우냐? 폭력이라는 것은 진리들 간의 투쟁이에요, 사실은. 진리들 간의 투쟁이에요. 이 진리들 간의 투쟁에서 왜 그러면은 이 폭력으로 진하느냐? 그건 뭐냐? 개념.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속성.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또 경향 철학을 할 때 되게 크게 두 파로 나뉘는데 그게 유가와 도가예요.
유가는 개념을 믿고 도가는 개념을 믿지 않아요. 유가는 정해진 개념을 지속적으로 집행하자 하는 사람들이고 도가는 개념을 하나의 의미로 정하는 것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도가 즉 장자적 시각에서 볼 때 이 개념이 왜 지속적으로 집행하면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개념이라는 거는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한자로 쓰면. 자, 그리고 이 개념이라는 말은 매우 현대적인 용어예요. 그 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은 개념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그러면 그 개념이란 의미로 과거에 사람들이 썼던 단어들은 뭐냐? 그것은 혹은 명. 언이나 명이에요. 자, 그럼 개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개념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쓰죠? 자, 개라는 개념은 뭐예요? 지금 개념이라고 하니까 염자를 보면은 이건 무엇과 관련돼요? 생각 혹은 의식과 관련되죠. 생각, 의식. 개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핵심이죠. 개념이라는 것은 책상이라는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실제 있는 거죠. 개념은 이름이죠. 책상이라고 써놓으면 그것이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개념은 만져지는 거예요, 안 만져지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자, 그럼 이 개라는 것은 뭐냐? 개나는 여러분들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도시에서는 우리가 도시에 빈민들 사는 데 가면은 제가 그런 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면은 저녁에 이제 퇴근길에 집에 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왼쪽에 한 봉지 하나 들고 오른쪽에 연탄 2장 새끼줄을 꽂아가지고 들고 가요. 그래서 그걸로 하루 저녁을 나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이 봉지가 뭐냐? 그것이 쌀이에요, 쌀. 이제 쌀 한 호분 너무 처량하니까 한 대라고 합시다. 한 대. 그래가지고 이제 쌀 가게에 가서 쌀 한 대 주세요. 그러면은 자, 이것이 뭐예요? 한 대요, 이거에. 자, 이제 우리가 소통이 잘 되고 있어요. 이게 한 대요. 자, 그러면은 쌀 한 대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쌀을 부을 거 아니에요, 쌀가게 주인이. 근데 이 부어가지고 이걸 평평하게 부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쌓이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봉이라고 그러죠. 이제 고봉으로 쌓였어요. 고봉을 쌓으면 이대로 그대로 주면은 쌀가게 주인이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봉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딱 해놓고 쌀가게 주인이 뒤를 돌아요. 뒤를 돌면 뭐가 있냐? 이게 뭐예요?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에 뭐 판때기 하나가 이렇게 딱 걸려 있어. 그러면 이 판때기를 딱 가지고 이 고봉을 깎아요. 고봉을 깎아. 우리가 써도 이게 촌 사람들이 다 지금 이걸 깎아. 그러니까 깎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딱 깎으면은 이제 한 대가 되죠. 그렇죠? 개라는 것은 여기서 이것을 개라고 그래요. 이걸 개. 한글로는 평밀해. 평평하게 미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자는 평밀의 개자예요. 영어로는 스트리클. 내가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요. 자, 스트리클이에요. 자, 이게 평밀해요. 그러면 평밀해가 하는 역할은 공통의 것을 남기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공통의 것을 남기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남기는 거죠. 자, 여기서 고봉에서 한대라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의 틀, 이것을 벗어난 거죠.
이것을 뭐라 하냐? 여분 혹은 사적인 거 이렇게 표현해요. 여분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여분의 것을 깎아내고 공통의 틀 안에 들어간 것만 남기는 일을 하는 것이 평밀해요. 그러니까 자, 이게 개념이라는 것은 공통의, 그러니까 여분의 것, 여분의 것. 철학에서는 이걸 보편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과 반대되는 단어를 철학자들은 특수라고 써요. 특수. 그러니까 특수, 여분, 사적인 것. 왜 이것이 사적인 거예요? 이 틀은 쌀집 어느 에 대해서나 다 똑같이 쓰죠. 그렇죠? 근데 이 여분 고봉의 두께랄지 모양은 다 쌀가게 주인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 여분, 특수, 혹은 사적인 것. 여기는 공적인 거죠.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네. 야, 여기는 공적인 거고, 여기는 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의 것, 사적인 것, 특수한 것은 제거하고 공통의 틀 안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의 형태로 저장한 것. 이것이 개념이에요. 사적인 것, 여분의 것, 특수한 것을 제거하고 공통의 틀 안에 들어간 것만 생각의 형태로 저장한 것. 이것을 개념이라고 그래요. 개념.